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오늘 알아볼 팀은 감독이 바뀌어도 잘하는 팀 브라이튼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브라이튼은 현재 2승 1무로 리그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3경기 중 2경기가 맨유와 아스날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정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브라이튼, 어떤 축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어떤 선발 라인업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일단 기본적으로 4-2-3-1 정도의 포메이션을 사용하고요, 투볼란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이 거의 비슷했는데 투볼란치 중에 밀러의 옆자리 그리고 골키퍼가 가끔씩 한번 바뀌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먼저 브라이튼의 후방 빌드업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 여러가지 후방 빌드업을 사용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4인이 좁혀서 4-1 형태의 후방 빌드업 형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2명의 볼란치 중에 제임스 밀러는 올라가고 제임스 밀러의 짝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밀러의 짝 비퍼르가 공을 받아주는 피벗이 되고요, 이렇게 맨유전에서는 길모어가 공을 받아주는 피벗 역할을 해줍니다. 또 골키퍼를 활용한 후방 빌드업의 빈도가 매우 높았고요, 브라이튼의 골키퍼는 섣불리 킥을 하지 않고 최대한 공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 선수 중에 한 명이 액션을 취할 때 그때서야 공을 방출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골키퍼를 세 번째 센터백처럼 사용하면서 넓은 3백 형태를 만들죠. 상대가 투톱 베이스로 압박할 때 3대2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퍼를 포함한 백3를 만들었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밀러는 조금 더 앞쪽으로 올라가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골키퍼가 공을 잡은 순간에 볼란치 2명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비퍼르는 골키퍼의 앞쪽으로 공을 받아주러 가고 제임스 밀러는 원래 자기가 주로 있었던 위치로 뛰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 끌고 가죠. 그리고 공은 바네케 쪽으로 나가고요, 바네케가 이 순간 아까 공을 받으러 왔던 비퍼르에게 공을 내줍니다. 제임스 밀러가 앞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왔기 때문에 비퍼르에게는 되게 넓은 공간이 부여되고요, 골키퍼를 포함한 3자 패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데제르비 감독이 있을 때 브라이튼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 휘르첼러 감독의 브라이튼이 조금 더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골키퍼가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바네케 쪽으로 열었을 때 예전 브라이튼은 조금 더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려는 느낌이 많았다면 휘르첼러의 브라이튼은 전방쪽으로 다이렉트한 킥의 비율도 꽤나 많았죠. 결국에 이런 다이렉트한 킥이 나갈 때는 사이드 쪽에 있는 윙어 미토마와 민테 공을 받아주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맨유전에서 루이스 덩크가 한 번에 사이드 쪽 미토마 쪽을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격은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르첼러 감독은 후방 빌드업 하면서 뒤에서 미스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다이렉트한 공격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이렇게 센터백 덩크에 발해서 한 번에 나가는 결정적인 패스가 득점을 만들었던 장면도 있죠. 이런 장면들이 브라이튼의 다이렉트한 센터백으로부터의 킥, 이걸 증명하는 장면 같습니다. 또 브라이튼은 상대에 따라 다른 전방 압박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경기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아스날 선수들이 워낙 발밑이 좋으므로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가기보다는 2명의 피벗을 묶는 데 집중하고 미들블록에 선수들을 집중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전방 압박 요원 주앙 페드로와 데니 웰벡이 뒤쪽에 좀 처져 있죠. 이 장면 역시 아스날전인데요, 웰벡과 주앙 페드루가 섣불리 전진하지 않고 매우 좁은 수비 간격을 형성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반면에 맨유전에서는 홈 경기이기도 하고 아스날보다는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방 압박과 지키기가 반반 섞인 형태로 플레이했는데요, 확실히 아까 아스날전보다는 데니 웰벡과 주앙 페드루가 조금 더 앞쪽에서 직접적인 압박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사이드 윙어 민테도 상대방의 수비에게 접근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쏠쏠하게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도 웰벡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쪽을 묶고 주앙 페드루가 앞쪽에서 열심히 막아줍니다. 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전방 2명의 공격수 페드로와 웰벡의 전방 압박 비율이 다른 경기보다는 조금 높았는데요, 지금도 페드로가 앞쪽으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픽포드의 킥을 이끌어내고요, 이렇게 블럭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페드로가 또 상대 센터백의 킥을 유발할 수 있게 뒤쪽부터 빠르게 접근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압박의 강도를 바꿀 수 있는 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브라이튼의 4명의 공격수 양쪽 윙어 미토마와 민테는 브라이튼의 압박 시 측면으로 상대가 몰렸을 때 특유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상대를 가두는 데 집중하고요, 주앙 페드로와 데니 웰벡은 둘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둘 중에 한 명이 방향을 설정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아주 성실하게 압박합니다. 웰벡과 페드로 둘 다 앞쪽에서 많이 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선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들이죠. 또 브라이튼의 득점 과정들을 보면 빠른 공수 전환 속도 그리고 그때 순간적인 폭발력을 이용해서
앞에서 득점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시즌 첫 번째 미토마의 득점도 빠른 역습을 통해서 빈테가 가운데 쪽 뛰어오는 미토마에게 패스, 그리고 미토마가 마무리. 두 번째 웰백의 득점도 상대방의 공을 탈취해서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한 다음에 마무리. 세 번째 민테의 득점도 순간적으로 후방부터 역습을 전개해서 민테가 마무리. 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뛰어가는 민테에게 공을 주면서 이 공격이 득점으로 마무리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 브라이튼의 데제르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다이렉트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브라이튼 감독 휘르첼로의 축구는 첫 번째, 데제르비보다는 조금 더 컴팩트한 수비 간격, 그리고 유동적인 압박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후방에서 막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려는 데제르비보다는 조금 더 다이렉트한 면이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좌우 윙어나 전방 쪽 두 명의 공격수 역시 모두 속도를 지니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공수 전환이 매우 빠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브라이튼은 초반에 어려웠던 일정을 2승 1무로 마무리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편한 홈 3연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브라이튼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둔다면 시즌 초반 꽤나 높은 순위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이 홈 3연전에서 기세를 탄다고 하면 첼시, 토트넘, 뉴캐슬 강한 상대들과도 꽤나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모하메드 살라, 네이마르보다 어린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 이 어린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